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여성들, 패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비는 나라의 어머니로 존경받아야 할 지위였지만 동시에 그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패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비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패비는 왕이 왕비의 지위를 박탈하여 폐위시킨 여인을 말합니다. 단순히 왕비가 아니게 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패라는 낙인이 찍혀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는 왕비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 동안 모두 몇 분의 패비가 있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패비만 해도 1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패비가 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일방적 결정만으로는 부족했고 신료들의 상소, 왕실 내부의 정치 싸움, 그리고 때로는 복잡한 권력 투쟁이 얽혀 있었습니다. 패비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불임입니다.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실의 후계자,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효입니다. 왕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왕이 효도를 다하려면 반드시 왕실의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왕비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다른 후궁들이 왕자를 낳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비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수라간의 하인 출신 후궁이 건강한 왕자를 낳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새로운 왕비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료들도 이를 건의합니다. 폐하,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왕비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조성되면 기존 왕비의 지위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임신을 하지 못하거나 아들만 계속 낳지 못하는 경우 왕비는 항상 폐위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왕비들이 왜 그토록 긴장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패비의 조건은 부덕입니다. 부덕이란 왕비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부덕에 해당했을까요? 첫째, 간통입니다. 왕비는 절대적으로 왕에게만 충절해야 했습니다. 만약 왕비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드러나면 그것은 왕실의 혈통을 의심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은 패비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혐의로 폐위되었습니다. 둘째, 왕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여인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속이는 일 또는 중요한 사안을 숨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왕이 배신감을 느끼면 폐위는 거의 불가피했습니다. 셋째, 왕비의 신분에 맞지 않는 품행입니다. 왕비는 나라의 어머니로서 항상 품위 있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 무분별한 간섭 또는 하위 신분이 여인처럼 행동하는 것들은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부덕의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왕과 신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폐위의 이유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무례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엄격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왕비라고 해도 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비는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무례에 해당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기, 왕이 정한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왕의 어머니 대비나 왕실의 어른들을 무시하는 태도 또는 신료들에게 함부로 명령을 내리는 등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왕비가 자신의 권력을 과신하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비의 가문이 강력하다고 해서 왕에게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왕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 왕은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었다고 느껴 폐위를 단행하곤 했습니다. 특히 역대 왕 중에는 왕비를 매우 독립적인 여인으로 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왕의 보조자일 뿐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불공평한 조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왕비의 건강 상태도 폐위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건강해야 건강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왕비는 왕실의 제사를 제때 챙기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는 유교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였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왕비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질병을 하늘에 버리나 덕이 부족한 증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폐비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가문의 몰락 또는 역모입니다. 이것은 왕비 개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폐위를 초래하는 가장 극적인 사유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가문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왕비의 친정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역모 혐의로 몰락하면 왕비도 함께 그 책임을 물어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왕비의 아버지가 반란을 꾸민다면 또는 왕비의 오빠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 왕은 왕비를 폐위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그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왕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러한 이유로 폐위된 왕비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가족의 죄로 인해 왕비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사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부당한 것입니다. 바로 왕의 선호와 정치적 필요입니다. 왕이 다른 후궁을 더 선호하거나 정치적으로 다른 가문과의 연결이 필요하면 기존 왕비를 폐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폐위의 명확한 이유라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빌미로 행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새로운 왕비를 원하면 신료들은 기존 왕비의 과거 행동이나 말을 끌어내어 부덕하다 또는 무례했다는 식으로 탄핵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정치적 필요였지만 그것을 도덕적 혹은 법적 이유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료 그룹 간의 권력 투쟁도 폐비 사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 신료 그룹이 강해지면 그들과 연결된 왕비 가문도 영향력이 커집니다. 반대 그룹이 우위를 점하면 그 왕비는 폐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비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을까요? 첫째, 왕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폐비는 왕의 권리였으며 누구도 왕의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도 신료들의 의견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신료들의 상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료들은 왕비의 부덕함을 지적하며 폐위를 건의하기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의정이나 대사원 같은 고위 관료들의 의견은 왕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왕의 어머니 대비의 의견도 중요했습니다. 대비는 왕실 내에서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이었으며 그녀의 한마디가 폐위 여부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여러 의견을 들은 왕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공식적인 폐위식이 치러집니다. 이는 매우 엄숙한 의례였으며 왕비로부터 관인과 복식을 박탈하고 공식적으로 그 지위를 제거하는 절차였습니다. 폐비가 된 여인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의 폐비는 궁궐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조용하게 폐소폐쇄된 공간에 갇혀 지냈고 다른 경우에는 강제로 승려가 되거나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폐비의 죄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폐비로 낙인 찍힌 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폐비가 된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에 수치를 안기는 일이었습니다. 왕비의 아버지나 남편 왕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폐비가 낳은 왕자의 경우 왕위 계승에서 제외되거나 신분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에 기록된 유명한 폐비들을 몇 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폐비 김씨는 문종의 세자 시절의 빈이었는데 문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술행위의 이유들로 폐위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수대비와 관련된 비극적인 폐비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수 대비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여러 왕비가 폐위되었으며 이는 조선시대의 왕실 정치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폐위된 왕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 파벌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파벌의 몰락과 함께 폐위되곤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폐비의 조건을 정리해보면 불임, 부덕, 무례, 질병, 가문의 몰락, 그리고 왕의 선호와 정치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었다기보다는 당시의 권력관계, 정치 상황, 그리고 왕의 의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폐비 제도는 왕실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왕실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단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